자, 96쪽에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론을 좀 이거는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거버넌스, 신공공관리론 이런 얘기는 이미 다른 수업에서도 들으셨을 거고 제가 아닌 다른 수업에서 아마 다른 교수님께서 엄청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 이론까지가 세 개를 같이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오히려 좋습니다. 자, 96쪽에 신공공관리론부터 할게요. 자,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신공공관리론이 등장을 했고 전통적인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비판하고 신자유주의, 자, 자율 경쟁에 대한 것, 자,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 자, 시장 영역, 경쟁을 강조한다. 민영화, 규제 완화, 작은 정부, 감축 관리 이런 것 등을 정부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를 했다. 자, 그래서 주요 내용입니다. 1번 96쪽이요. 정부의 역할은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인데 작은 정부가 규모가 작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역할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 굳이 정부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거는 민간으로 넘겨. 이런 형태입니다. 자, 97쪽에 두 번째 행정가치는 효율성. 자, 당연히 일 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에 초점을 두기 시작을 한다는 거.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듯이요. 자, 세 번째 관리기법, 경쟁과 성과지향인데 경쟁. 자, 우리 정부가 이렇게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 민간이 맡겨. 시장령에 맡겨서 얘네들끼리 경쟁을 하게 해. 그래서 서비스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 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자, 퇴출될 수 있도록 해봐. 이렇게 경쟁 원리를 강하게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끼리도 경쟁을 시키는 거죠. 공공기관끼리 경쟁을 시키고, 야, 누가 더 서비스를 잘하는지 평가 한번 해볼 거야. 이런 형태로요. 자, 그리고 98쪽에 이제 시민관을 고객, 자, 시민을 고객처럼. 자, 우리가 지하철 같은 거 타보면 시민 여러분이라는 방송 보다는 고객 여러분이라는 방송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고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 보면 이렇게 안내판이나 포스터 같은 거 보면은 고객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게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이 있고 98쪽의 표 같은 경우는 이거 아주 유명한 그 표예요. 그래서 이 표의 내용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용은 제가 설명을 이미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99쪽에 이 신공공관리론의 어떤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99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크게 기여했다. 오늘 알아서 되겠지. 이게 아니라 이제 더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99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자, 정부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됐다. 그래, 기업처럼 정부를 운영해야 된다. 기업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새로운 모색입니다. 자, 그리고 99쪽의 중간이요. 넷제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고객 만족 행정이 강조됐다. 고객 만족 행정이 강조됐다. 자, 손님은 왕이다. 자, 고객에게 친절,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이게 바로 99쪽 딱 중간에 나오는 그 얘기가 이미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지는 이제 대략 짐작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 10번째 줄 정도 보면은 가장 많이 제기되는 비판은 자, 공행정, 즉 정부와 사행정, 경영의 차이를 좀 가볍게 생각했다. 행정이 하는 역할과 경영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다른데도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경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래 세 번째 줄입니다. 민주적 책임성을 약화했다. 이 경쟁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좀 흔히 말해서 점수 따기 쉬운 거, 일하기 쉬운 것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정부에서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도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 100쪽의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셋째는 신공공관리론에서 결과와 성과를 중시하는데 공공 부분에서는 결과와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당연하죠. 자, 결과와 성과를 중시하는데 공공부는 일을 해도 그 티가 안 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오늘 딱 집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 공원이나 한번 가봐요. 작든 크든 공원 한번 가보세요. 자, 공원은 무료죠. 무료인데
공원에 이렇게 풀 자라고 이렇게 그 꽃 같은 거 자라고 있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꽃이나 풀 같은 거 나무에 관심 있는 사람들 빼고는 나무가 있나 보다, 풀이 있나 보다, 꽃이 자라나 보다 0.1도 관심 없어요. 제가 볼 때 0.1%도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유지 기능이거든요. 만약에 그냥 그거 유지 안 하고 내버려 두면은 비 안 오면 말라서 죽을 것이고, 뭐 나무가 이제 흔히 말해서 꽃이요. 뭐 가을에 피는 꽃을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겨울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그 보기 안 좋게 썩어버리거든요. 이거 관심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무슨 성과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미관, 예쁘냐, 뭐 꽃이 예쁘다, 나무가 예쁘다,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해요? 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100쪽에 넷째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너무 고객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점. 자, 여기까지 해서 신공공관리론 다 마친 겁니다. 자, 그리고 뉴 거버넌스 또는 뉴라는 단어 빼고 그냥 거버넌스라고 보셔도 돼요. 자, 100쪽의 아래 세 번째 줄. 거버넌스는 공공문제 해결에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과 다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좀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하면 딱 이 한 줄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 주체가 목표가 같아요. 목표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협력과 조정, 각 주체끼리 뭐 정부와 기업, 정부와 시민, 뭐 정부와 종교단체 뭐 등등등이 같이 협력하고 조정해서 목표를 달성한다는 얘기.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101쪽에 맨 아래요. 반괄호 1번. 자, 행정의 협력자로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강조한다. 자, 이런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한데요. 일단 책을 설명을 하고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102쪽에 반괄호 2번. 정부로부터 자율성이 있다. 옛날에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하라면 해. 그 지시에 따라야 됐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 자, 세 번째. 자, 믿음, 신뢰에 기초한다.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고 협력한다는 얘기고요. 넷째, 협상과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세 개의 주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역할 분담, 너는 뭘 해, 나는 뭘 해, 이런 식으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 자, 그리고 정부는 다섯 번째, 자,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뭐 여러 주체,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이어진 그런 주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공공관리론과의 관계라고 해서 104쪽에 그 표가 나 있는 이 표도 굉장히 유명한 표예요. 그래서 그 거버넌스는 그 공동체, 민주성을 좀 강조한다. 그 다음에 협력을 강조한다. 이런 거고요. 신공공관리와는 좀 다른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금 이제 요 얘기 중에서 거버넌스를 딱 들으면 저는 민관협력, 자, 주민과 자, 정부가 협력, 뭐 예를 들어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여러분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네 주민들하고 경찰서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이렇게 어깨띠 같은 거 메고 안전띠 같은 거 메고 동네 순찰하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그게 그냥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자,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에게 이거 이 동네는 이런 특성이 있고 여기가 좀 위험하다, 여기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그런 게 있고요. 자, 경찰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경찰이 어떤 활동을 한다, 뭐 이런 활동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역의 특색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소방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소방관 같은 경우 의용소방대라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뭐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소방 업무를 보조,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의용소방대원 그 분들이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게 뭐 공원이나 이런 행사장 같은 데서 인공호흡하는 방법 가르쳐주는 역할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모형을 놓고 인공호흡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보조 활동들을 많이 의용소방대원들이 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소방서 같은 경우도 이제 훈련을 해요. 돌아다니는데 그 동네의 지형이나 지형 지리를 좀 알아야 되고, 동네의 특성 같은 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주민들하고 자주 의사소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관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는 뭐 화재지나 응급구조 그것도 있지만 건물, 집, 주택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소방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를 단속하는 권한이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야, 이렇게 큰 건물에 소화기가 왜 하나도 없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 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소방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협력 활동을 하죠.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산학관 협력, 자 산업체, 기업, 학, 대학, 관, 자 정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학관 협력을 통해서 뭐 창업 기업을 만들어낸다든가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든가 그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거버넌스는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모르시면 저한테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105쪽에 그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평가, 자, 그 첫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두 번째 문단에 첫째, 자 행정의 범위를 정부 조직 내부에서 시장과 시민사회까지 완전히 확장했다는 거 하나. 자 둘째, 정책 의제 설정 등에서 민간과 협력이 중요시된다. 지금 이미 협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상호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 자 상호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는 얘기까지 뭐 이쪽이 못하면 이쪽에서 좀 도와주고 이쪽이 못하면 이쪽이 좀 이런 식으로 뭐 상호 신뢰를 회복한다. 자 그래서 그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마지막으로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 강조한 행정의 능률성도 좋지만 민주성도 강조한다는 얘기. 자 그런데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자 책임의 전가 현상. 응?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가 할 일 아니야? 여러 주체가 협력하다 보니까 일을 좀 미룰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106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정부와 다른 행위자가 거버넌스로 유지가 된다면 정부 중심 거버넌스가 된다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수평적인 관계이지만 정부 중심으로 좀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공공 서비스론인데요. 이건 간단해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이요. 106조 신공공 서비스 이론은 정부의 주인은 시민이다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개인이 아니라 뭐 동네, 사회, 공동체를 강조한다는 거고요. 자 107쪽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거만 간단히 읽어 드릴게요. 자 민주적 시민권. 자 이거는 자 시민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그 사회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 등등을 강조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공동체와 시민사회, 이건 이제 특정 사람의 의견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여서 이야기를 하자 이런 얘기고요. 자 조직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인본주의는 휴머니즘입니다. 자 정부 조직 내부에서도 인간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자. 그냥 딱딱하게 지시, 보고 이게 아니라 좀 더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자. 그 다음에 담론 이론. 자 이게 또 공론장 개념이 또 나와요. 자 사람들끼리 소통해서 목표를 합의를 해가자는 얘기. 자 그리고 108쪽의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결국 신공공 서비스로는 자 공익에 대해서 사람들 간의, 시민들 간의 대화와 담론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109쪽에 그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표가 나오는데 이 표도 매우 유명한 표예요. 그래서 아마 문제집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111쪽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그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자 신공공서비스론은 건전한 시민, 좋은 시민을 전제로 가치지향적이다. 올바른 것을 해야 된다는 좀 의식이 강해요. 이 신공공서비스론은요. 자 그리고 그 다만 단점이 뭐냐면은 111쪽의 위에서 세 번째 문단 둘째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업무가 많은 공무원들이 과연 이 신공공 서비스 이론에서 주장하는 그 담론, 대화를 얼마나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또는 참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제가 봐도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만만치 않은 그 시간이 걸려요. 자 그래서 신공공 관리론, 자 거버넌스 이론, 신공공 서비스 이론 세 가지를 일부러 제가 같이 한 영상에 담았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또 해드릴게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